자,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해볼 건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모비스라는 회사를 먼저 소개해 볼게요.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티어를 위한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매출액 36조에 이제 R&D 비용 1조 정도의 회사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모듈 제조에서 18조, 그 다음 핵심 부품에서 11.5천억, 그 다음에 AS가 7조 정도의 매출액을 거두고 있고요. 자, 매출액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모비스를 리뷰를 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말이야. 한번 보실게요.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예측 실적 추이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연평균 한 10%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도 그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에 비해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현대차 지금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게 되시면요. 이번 년만 해도 이제 작년에 2조 3천억 원이었는데 이번 년에 7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영업이익을 이끌어낼 예정이고요. 다다음 년에는 한 8조 정도 FM 가이드가 추산하게 한 8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두게 될 거다. 지금 굉장히 저평가이다 라는 추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대차 사는 게 더 맞지 않아? 라는 말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저평가긴 해요. 지금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인 건 맞지만은 완성차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평가를 받기 좀 힘든 기업인 것도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올라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좀 아쉬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현대모비스 보니까 현대차는 이쯤에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현대모비스가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데요. 자,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가면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정동화, 그 다음에 EV, 그 다음에 제동, 조향 램프, 에어백 같은 걸 하는데요. 한번 그러면은 주된 사업군이 주력군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하나금융투자의 현대모비스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일단은 주요 내용을 구동모터의 생산 안정화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구동모터가 꽤 중요한가 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보다면 보면요. 여기가 아닌데? 여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화에서 꽤나 높은 매출액이 나오고요. 모듈 같은 경우에서 가장 큰 매출액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모듈이 가장 지금 현재 실적을 기인하고 있는데 큰 요인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요인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모듈 조립. 나머지 전동화 부품 제조 AS 부품 매출액에서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 AS 부품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걸 알아놔야 돼요. AS 부품이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놔야 되고, 모듈은 오히려 조금 영업이익률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S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라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품군을 한번 볼게요. 제가 제품군을 설명하면서 기사를 설명하면서 이제 왜 현대모비스를 골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일단 자율주행 있고 전동화. 이제 자율주행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젤카스 기술이나 SCC, AB 기술, HDA 기술, RSPA 기술 등이 있고요. 에이다스 기술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에서 좀 제공하는 걸 보자면은 말 그대로 에이다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에요. 레이더 센서를 장착해가지고 MRR 레이더 센서 중 하나죠. 전방 레이더 센서.
general suspension.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ADAS Integrated Solution이라 해서 지금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은 대표적인 제품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도 이제 현대모비스가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율주행에서 빠질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은 매출이 급격하게 늘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은 아직까지는 많이 애매한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는 전방위를 레이더 센서 자체에서 이제 자율주행 5단계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센서가 필요한데, 그 센서를 다 쓸 정도로 기술력이 발전되지 않았어가지고 아직까지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확실한 건 자율주행 쪽은 유망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전동화예요. 전동화에서 중요한 건요, 이제 말 그대로 전동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력 변환, 전동화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력 변환은 말 그대로 저희 전기로 변환시킨다는 거예요. 전동화는 이제 고압 배터리 충전이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동력을 움직이게 전기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랑 수소 연료전지, 그다음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한번 눌러볼게요. 말 그대로 ES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컨버터의 일치한 배터리 시스템 맞네요. ESS. 자, 그러면은 뭐 전동화도 당연히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제품도 보면은 이제 제가 한번 제대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왜 현대차가 아니고 현대모비스냐. 자율주행도 있지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해요. 근데 인포테인먼트라는 거예요. 결국 실적이 이제 현대차보다 나빠도 기대감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는 건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말 그대로 인포테인먼트라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헤드 유닛을 통해서 OS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든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포테인먼트입니다. 왜 이걸 주목했냐?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저희 OS 혁명 때문에 그래요. OS 혁명. 자, 테슬라가 왜 이렇게 고평가냐라고 하면은, 테슬라를 되게 하드웨어 기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테슬라는 절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있게 해줬다는 거는 지금 자기만의 생태계, 요즘의 대세는 자기만의 생태계예요. 자기만의 생태계. 근데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PC에 대한 플랫폼으로 발전한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발전하게 된 기업이 이제 뭐 모토로라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토로라 핸드폰이 나오면서 2세대 이제 IT 혁신과 OS 혁신이 일어났어요. 1세대는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의 혁신이 뭐냐면 구글이랑 애플이에요. 구글이랑 애플. 여기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타나고, 스마트폰이 나타나는 따라 이제 3세대 OX 혁신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랑 이제 iOS를 사용하게 됐죠. 각각 기업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시점에서 올라탈 때마다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보세요. 무거운 PC였어요. 그 다음 가벼운 스마트폰이었어요. 다음은 뭐냐? 사실 뭐 좀 더 뽑을 수 있으면 요즘 핫한 메타버스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메타버스는 진짜 기나긴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 3D도 좀 배우고 있지만은 메타버스가 실행되기까지는 좀 막막한 뭐 형태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드웨어 기업이 페이스북밖에 없어요. 뭐 다른 기업도 뭐 부랴부랴 VR 기기를 출시하고 있지만 그 VR 기기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긴 좀 힘들고, 그래도 VR 기기로 뭔가 기대감이 있는 기업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했을 때 좀 VR 메타버스 쉽지 않죠? 그럼 그 전에 뭐가 자리를 잡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지만은 이제는 손에는 어차피 최첨단 기기가 있잖아요. 차 안에서도 최첨단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고 집에서도 최첨단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한 거지만 차량용 소프트웨어랑 집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발달한 기업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럼 현대차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를 소비하는 완성차 업체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완성차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고 나머지는 다 자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도 충분히 클 수 있겠지만은 클 거지만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여기라는 거죠. 현대모비스. 왜냐면은 자, 인포테인먼트를 일단 생산하고 있고 OS를 만드는 게 현대모비스예요. 이제 자동차용 OS를 만드는 게 현대모비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OS를 만들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요. 자, 이거예요. 자,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 일단은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를 이제 추구합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하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뭐 전동화는 뭐 전기차기로 바꾸고 있다. 커넥티비티가 OS 기술인데요. 첫 번째, 자율주행의 벨로다인에 대해서 레이더 시스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AR/HUD 전문 업체인 엠비직스와 생산형실에 대한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시스템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에서 인재도 많이 있고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투자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투자 기업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럼 자체 OS에다가 소프트웨어까지 투자를 했으니까 그 OS가 완성되고 소프트웨어가 들어왔을 때는 현대모비스가 가질 수 있는 힘은 엄청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게 매출액이 낮다라고 했을 때 과연 매출액이 낮다라고 해도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더 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주목하는 거고 저는 현대차도 물론 저평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은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현대모비스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로봇 산업이에요. 최근에 보면 로봇 산업이 굉장히 핫한데,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해서 국내에는 조금 스마트 팩토리 말고는 조금 로봇 산업이 사용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제 보니까 요즘은 막 되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보스타운 이제 다이나믹스라든가 로보티즈가 현대모비스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로봇들의 기술이 꽤나 괜찮아지고 있고 이제 슬슬 삶에 되게 익숙해지기 시작한 한 해가 작년 코로나. 사람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될 때, 로봇들이나 자동화 기기가 해야 할 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보이게 된 거죠. 로봇이라는 그 가치가. 그에 따라서 이러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현대모비스가 2025년부터는 정말 로봇 산업에서 제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공장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고 로봇 기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 현대모비스가 저평가라고 말하긴 힘들 거고 이미 미래 산업은 다 달았구나. 현대차는 이미 잘 나가요. 현대차는 이미 잘 나가는 산업이에요. 현대차는 뭐 기아도 있고 현대도 있고 이제 일단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좀 그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한테 이제 날개를 달아주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달아주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일 거다. 이제 언젠가는 현대모비스가 기존에 그냥 경기 민감주, 자동차 주식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업권을 가지고 다양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21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2022년까지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은 저희가 2023년부터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정도, 원래 2023년에 살려면은 한 이때쯤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때쯤부터 계획 세워서 돈 모아가지고 2023년에 저거 사야지라는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현대모비스에 충분한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정말 이러다가 OS만 제대로 나와도 저번에 LG에서 OS를 하나 냈습니다. LG TV OS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강력한 웹 OS 6.0으로 진짜 차별화를 갖추다. 이제 커넥티비티도 완벽하게 시행했고 NFC를 통한 커넥티비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가지 스포츠 알림 아니면 뭐 넷플릭스 이런 다양한 걸 보면서 LG도 OS를 통한 혁신을 이뤄갔고 가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호응을 보여주고 있는 게 LG전자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OS라는 힘 자체는 굉장히 무서워요. 카카오가 문어발처럼 뻗어나갈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고 특히 소프트웨어와 로봇 산업의 효율성은 미쳤어요. 이 소프트웨어랑 로봇 산업의 효율성은 미쳤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생각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2020년 중반기부터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게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제 전기차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전기차세 모델에서 현대모비스가 생산하고 있는 건 구동모터 자체가 굉장히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플러스로 2023년 이후부터 이제 발생하는 이 2780억이라고 하지는 몰라요, 이거. 그리고 이후부터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제가 만약에 주가를 예측을 한다면은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2030년쯤에는 진짜 10배는 오르지 않을까, 10배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되게 기대되는 회사 중 하나예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럴 만큼 소프트웨어랑 로봇 산업을 그 효율성이 미쳤고,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탄탄한 캐시카우 역할도 충분히 해줄 것 같고, 현대 기아차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가 수소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점. 수소 자체로도, 이 수소 연료 전지 자체로도, 이 수소 연료 전지가 만약에 선박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효율성도 굉장히 좋죠. 저 발전소에도 들어가요. 수소 연료 전지는 참고로 발전소에도 들어가는데 선박에도 못 들어간다라는 장담은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 3박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효율성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현대차일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하여튼 2023년 이후부터는 과연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성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자동차라는 사업 한 개에서 이제 뭐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산업은 그럼 드론 사업이랑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일 텐데, 스마트 모빌리티 중에서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빌리티 산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다 실행되면은 이제부터는 현대차 세상이겠지만, 그 전까지의 로봇 산업이나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 모비스 산업이거든요. 얘네들의 주가 상승률은 그때쯤엔 떨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현대 모비스를 좀 더 강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에요. 현대차는 지금 사면은 뭐 좋겠죠? 당연히. 하지만 현대 모비스가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이번엔 긍정적으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산다면은 지금 뭐 다른 산 종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산다면 2023년 초 아니면 2022년 말부터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많이 모으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정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구동모터라는 기대감도 있고 연료전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또 되게 후회를 할 것 같은 기업은 아닌데, 다만 언제나 이제 빨리 사는 거는 조금 안 좋은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2023년쯤 이제 상황을 보고 나서, 저도 이제 항상 상황을 보고 나서 주식을 사야 되고 모든 투자자들 상황을 보고 나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